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매우 잘 지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해주신 반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줬어요. 조카에게 선물 받은 그림도 냉장고에 붙여놓았고요. 참 잘 그렸죠? 집을 비운 동안 먹지 못했던 오래된 식재료도 정리하고 가볍게 청소도 해주었어요. 사실 추석 동안 어머니가 주는 밥을 먹으며 게으르게 보냈더니 에너지가 많이 비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날은 24시간 단식을 했습니다. 정리를 끝내고 바로 운동을 했어요. 사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에요.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운동을 할 때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몸이 놀라지 않게 살살 달래줘야 돼요. 제가 급하게 하다가 많이 다쳤었거든요. 공복중 운동은 추석 동안 쌓아두었던 글리코겐 소진에 좋아요.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소진돼야 쌓아두었던 지방도 소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이랑 지방은 우리의 에너지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도 풀리죠. 그리고 단식 중에는 염분 섭취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차나 탄산수에 소금을 살짝 타서 먹어요. 좋은 소금은 생각 이상으로 차나 탄산수 같은 무맛의 음료에 깊이를 많이 높여줘요. 먹는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복감을 완화해주기도 하죠. 염분 섭취는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매우 중요해요. 2010년도에 하버드의 한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특히 비만이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잘 하셔야 돼요. 좀 의외죠? 지방과 비슷한 노예를 받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예요. 이에 대해선 기회가 될 때 영상으로 자세히 소개할게요. 단식 중 배가 고플 때는 지방과 같은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 순수한 지방이어야 해요. 저처럼 버터를 퍼먹어도 되지만 사골국물이나 그 외에는 사실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방탄커피도 괜찮은데 너무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커피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니까 적당히 섭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의존성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단식 중에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단식 중에 뭔가를 할 때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아무래도 혈당이 안정적이고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케톤체가 뇌의 고효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일 거예요. 공복 시간이 딱 24시간이 되고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단식을 끝내고 먹는 음식을 보식이라고 하는데 이 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탄수화물량을 늘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탄수화물은 보통 평소 먹던 양만큼만 먹어요. 아마도 저는 지상고지 식단을 오래 해서 그런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탄수화물이 줄어든 만큼 지방과 단백질을 배가 찰 만큼 양껏 섭취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육류의 내장류예요. 저는 이번에는 소의 간을 먹었어요. 진짜 소의 간이야말로 슈퍼푸드예요. 이상하게 단식을 하고 나면 소의 간이 엄청나게 땡겨요. 아마도 제 몸의 모든 세포들이 원하는 느낌이에요. 아마 이걸 보고 비위가 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날로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된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냉동실에 장시간 얼려두면 기생충은 다 소멸해요. 싱싱한 간이라면은 사실 이러한 기생충도 없고요. 사실 억지로 저를 따라서 소의 간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비만이신 분들한테는 높은 미네랄과 영양소로 인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제가 먹는 모습을 보시고 군침이 도시는 분들은 아마도 몸에서 원하는 걸 테니까 그런 분들만 구매해서 조금씩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의 보식 식단은 소의 간, 계란, 양고기, 어머니가 해주신 소고기 묵국이에요. 계란과 양고기를 조리할 때는 기버터를 사용했어요. 요리를 하실 때는 씨앗기름을 배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이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거든요. 사실 저탄고지 식단을 하실 땐 창의력을 조금 발휘해주면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무궁무진해요. 이건 다음날 먹었던 식단인데 바질 페스토를 사용한 리조또와 고등어, 어머니가 해주신 LA갈비, 그리고 된장과 라드, 양파와 돼지고기를 사용한 다진 돼지고기 볶음. 이건 짜장맛이 나요. 그래서 요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저탄고지의 메커니즘만 이해하신다면 힘 안 들이시고 빠르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운동보단 요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줘야 돼요. 배부른 상태에서 바로 누워버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치워줘야 돼요.
설거지를 끝낸 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주고 가볍게 산책을 해줬어요. 산책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거든요. 산책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어두워진 시간에는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차단해주는 게 좋아요. 청색광의 LED빛을 저녁 시간에 자꾸 노출시키면 우리 몸이 낮인지 저녁인지 헷갈려 하거든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다크모드를 켜줬는데 사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시간이 늦어 슬슬 하루를 마무리해요. 보통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책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사실 항상 책을 보진 않아요. 책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인공조명을 최대한 피해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추석이 끝난 직후 저의 생활 루틴을 브이로그 형태로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무리하게 한 번에 시도할 필요는 없어요. 단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하세요. 식단도 탄수화물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줄여나가시고 지방과 단백질도 차근차근 늘려나가세요. 좋은 생활 습관들이 하나두 개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바뀔 거예요. 아마 인생도 바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요. 모두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